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구글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는 2013년 노화 연구기업 칼리코를 설립하며 인간 수명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들이 내건 목표는 단순한 10년, 20년 연장이 아니라 500세 이상 생존 가능성 탐색입니다. 칼리코가 장수의 해답을 찾기 위해 주목한 모델 동물은 아프리카 동부에 서식하는 벌거숭이 두더지 쥐입니다. 몸 길이 8에서 10cm, 몸무게 30g 남짓한 이 작은 설치류는 평균 수명이 32년에 이릅니다. 같은 크기의 쥐보다 10배 이상 오래 사는 셈으로 인간으로 환산하면 800세 이상에 해당합니다. 벌거숭이 두더지 쥐는 암에 거의 걸리지 않고 통증에도 둔감하며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최대 18분을 견디는 극단적인 생존 능력을 보입니다. 최근 중국 퉁지대 마오주용 교수 연구진은 이 장수의 핵심 비밀을 규명했습니다. 연구진은 DNA 손상을 감지하는 면역 효소인 CGAS가 벌거숭이 두더지 쥐에서는 인간과 정반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인간과 생쥐에서는 CGAS가 세포액 안에서 DNA 복구를 방해해 돌연변이와 암 위험을 높이지만 벌거숭이 두더지 쥐에서는 오히려 DNA 복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극적인 차이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단 4개에서 비롯됐습니다. 연구진이 벌거숭이 두더지 쥐의 아미노산을 인간형으로 바꾸자 DNA 복구 기능은 사라졌고 반대로 인간 CGAS를 두더지 쥐형으로 바꾸자 DNA 복구 억제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말썽꾸러기 단백질이 효자로 바뀐 셈입니다. 효과는 실제 수명 실험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인간과 같은 CGAS 유전자를 가진 초파리를 벌거숭이 두더지 쥐형으로 변형하자 평균 수명이 약 16% 늘어났습니다. 이는 한국인 기대 수명 85.3세를 기준으로 약 12년 연장과 맞먹는 결과입니다. 연구진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mRNA 기술 또는 단백질 기능을 바꾸는 소분자 약물을 활용하면 인간에게도 적용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벌거숭이 두더지 쥐는 이미 노화 연구의 상식을 여러 차례 깨뜨려 왔습니다. 칼리코 연구진은 2018년 이 동물이 죽을 때까지 노화 속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사망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곰페르츠 노화 법칙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과입니다. 여기에 무산소 환경에서 과당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대사구조, 고분자량 히알루론산에 의한 강력한 암 억제 능력까지 더해지며 벌거숭이 두더지 쥐는 인간 장수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도 수도 뉴델리가 짙은 유독성 스모그에 뒤덮이며 도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대기 오염 지수가 기준치를 크게 웃돌자 항공기와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고 의료진은 숨 쉬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5일 현지 언론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수주 동안 뉴델리의 대기질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항공편 40여 편이 결항됐고 열차 50여 편이 지연 운행됐습니다. 시야는 수십 미터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떨어져 도로 교통 역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도시 전체가 회색 장막에 잠겼다는 탄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 중앙오염통제위원회가 발표한 이날 뉴델리의 대기질 지수는 450에 육박했습니다. 대기질 지수가 300을 넘으면 모든 연령대가 건강 위험에 노출되는 응급 단계로 분류되는데 이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 권고치의 20배를 넘어서며 사실상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치명적인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병원 응급실에는 호흡곤란과 눈, 목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현지 대형 병원의 한 의사는 지금의 뉴델리는 가스실과 다름없다며 개인용 공기청정기로는 한계가 있고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관광객들 역시 예년에도 공기가 나빴지만 올해는 차원이 다르다며 심각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도 당국은 건설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경유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등 사실상 봉쇄에 가까운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도로에는 살수차가 동원됐고
일부 학교와 직장은 휴교와 재택근무로 전환됐습니다. 앞서 인공강우 실험까지 진행했지만 오염 개선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대기 정체 현상을 지목합니다. 인근 지역의 농작물 잔재물 소각에서 나온 연기가 찬 공기에 갇힌 데다 노후 경유차 매연과 건설 분진, 산업 배출가스가 한꺼번에 쌓였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대기질 조사 기관은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상위권에 인도 도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뉴델리가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기 오염은 이미 막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의학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오염된 공기에 장기간 노출돼 매년 약 150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환경단체들은 대기오염 사망자는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며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국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며 초강경 압박 카드인 해상 봉쇄 작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사실상의 해군력을 동원한 원유 수출 차단으로 마두로 정권의 생명줄을 끊어 정권 붕괴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린 조치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16일 트루스 소셜을 통해 베네수엘라가 남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함대에 의해 완전히 포위돼 있다고 밝히며 봉쇄 작전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가 미국으로부터 탈취한 석유와 자산을 반환할 때까지 압박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마두로 정권이 마약 테러리즘, 인신매매, 살인과 납치를 지원해왔다며 외국 테러단체 지정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외국 테러단체로 지정되면 미국 내 자산은 즉각 동결되고 해당 대상과의 모든 금융, 물적 거래가 전면 금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자나 테러리스트, 적대적 정권이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경제 제재를 넘어 군사력에 기반한 강제 집행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로 입출항하는 제재 대상 유조선을 상대로 전면적이고 완전한 봉쇄를 명령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제재 대상 선박에 한정된 조치지만 실제로는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운송하는 외국 선반 전반이 압박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석유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인 베네수엘라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정권의 재정 기반을 직접적으로 고사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구체적인 작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카리브해 인근에 배치된 미 해군 항모 전단이 봉쇄 임무에 돌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핵 추진 항공모함과 구축함, 전략 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무인 공격기 등과 함께 약 2만 명의 병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미국 매체들은 현재 제재 대상 유조선 약 18척이 베네수엘라 해역에 정박 중이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미국이 경제 제재를 넘어 사실상 군사적 압박 수단으로 전환했다고 평가합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조치는 국부를 약탈하려는 비이성적인 행위이며 국제법과 주권을 침해하는 봉쇄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유엔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외교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항공 스타트업 알레프 에어로노틱스가 10년이 넘는 개발 끝에 세계 최초의 하늘을 나는 자동차 양산에 돌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념과 시제품 단계에 머물러 있던 플라잉카가 실제 고객 인도를 전제로 한 생산 단계에 들어서면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알레프가 양산에 들어간 모델은 모델 A 울트라 라이트입니다. 총 중량 약 385kg의 초경량 전기차로 분류되며 100% 전기 동력으로 구동됩니다. 운전석 주변에 설치된 다수의 프로펠러를 통해 최고 시속 약 177km로 공중 비행이 가능하고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VTOL 방식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회사 측은 도심 교통체증을 피해 입체적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공장에서 수개월에 걸쳐 수작업으로 제작됩니다.
사전 주문 가격은 약 30만 달러 수준이며 초기에는 소수 고객에게 우선 인도해 시범 운행을 거친 뒤 단계적으로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안전 문제를 고려해 구매자에게 비행 관련 법규 교육과 유지 보수 훈련 이수를 의무화한 점도 눈에 띕니다. 현재까지 약 3,500대의 사전 주문이 접수돼 계약금은 약 10억 달러에 달합니다. 플라잉카는 20세기 초부터 등장한 오래된 개념이지만 안전성과 규제라는 장벽을 넘지 못해 상용화에 번번이 실패해왔습니다. 실제 시험 비행 중 추락 사고와 사망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양산이 중요한 이정표이긴 하지만 비용 부담과 인증 절차, 조종 교육, 도심 항공 교통체계 구축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미국이 기술과 제도를 앞세운다면 중국은 대규모 양산 체제로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샤오펑 에어로 HT는 전용 공장을 완공하고 시험 생산에 들어갔으며 연간 1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플라잉카 시장이 미래 교통의 주류로 자리 잡을지 고가의 실험으로 남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만 상상 속 이동수단이 실제 생산 라인에 오른 것은 분명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들어섰음을 보여줍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